K-팝은 현재 전 세계를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는 장르입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그리고 동방신기와 같은 아티스트는 K-팝 장르 내에서 가장 커다란 아티스트들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아티스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 해외 한류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BTS와 블랙핑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밴드와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며 한국과 연관된 최고의 이미지는 K-팝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적으로도 2019년 한국의 뮤지컬 수출은 5억 7,800만 달러였고 BTS는 방방콘 라이브쇼 티켓 판매로 1,800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최근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온라인 콘서트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음악적으로도 K-팝 스타와의 협업이 대형 팝 앨범 출시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을 정도로 그 영향은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K-팝의 놀라운 상승세는 예술성과 정교한 음악산업 마케팅, 그 두 가지 모두를 잡은 경우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K-팝 시장 그 자체와 K-팝이 팬들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K-팝이 모든 일을 트랜스미디어 마케팅으로 강조하는 이유 등 다른 아티스트들은 K-팝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말하는 뮤지칼리의 기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음악 산업은 K-팝과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음악과 콘텐츠를 통한 동서양의 문화 연결에 초점을 맞춘 아시아 에이전트의 데니 리는 K-팝의 행보를 단순히 복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그는 동서양의 팬 커뮤니티와 비즈니스 문화는 상당히 다르기에 계획 실행한 것과 비교되는 다른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서양의 음악 사업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아티스트 자신의 태도 그 자체에 있다. 빌보드의 K-팝 칼럼니스트인 타마르 헤르만은 한국의 가수들은 그들이 가진 자신의 음악에 대한 관념으로 인해 많은 서양의 아티스트만큼 크게 비난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음악 산업의 상품화를 비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K-팝 그룹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너무 상업화될 우려는 없다. 이것은 그들의 직업이고 그들의 경력이며 더불어 예술성을 겸비했다. 그런 이유로 많은 광고를 할 수 있고 많은 상품화도 할 수 있으며 상품화가 중요한 콘서트도 많이 할 수 있어 일이 쉬워진다. 한국과 서양의 음악 사업들 사이에는 중요한 구조적 차이가 있다. 연예 소속사가 음반 레이블과 탤런트 에이전시를 병행하고 있는 한국의 완전 통합형 풀스택 비즈니스 모델은 중남미와 서유럽 일부 지역에서 매우 잘 작동한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능률적인 형태의 설정을 거의 볼 수 없다. SM 엔터테인먼트가 플로와 함께 진행하는 것처럼 많은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로컬 DSP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원스톱 쇼핑 방식은 한국 음악 회사들이 별도의 회사들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진행하며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이것은 전통적인 주요 음반 회사들이 다른 주요 아시아 음악 시장에서 지배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티스트 경력이 많은 측면에 관여한다는 것은 한국 음악 회사들이 다음 음반 발매에 집중하기보다는 마케팅과 관련하여 아티스트들의 발전을 더 폭넓게 볼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벤트 마켓의 국제사업 운영 책임자인 이송임 씨는 점점 더 많은 K-팝 회사들이 그들의 행동에 트랜스미디어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트랜스미디어 마케팅에는 멀티플랫폼 스토리텔링이 포함된다. 마케팅팀은 일회성 컨셉과 테마가 있는 앨범을 출시하는 대신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하나의 중요한 주제와 스토리라인을 개발하고 앨범, 뮤직비디오 및 게임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로 쌓아가는 다양한 서사를 전달한다. 워너뮤직의 K-팝과 J-팝 총괄 책임자인 신조 수석 국제 마케팅 책임자도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K-팝 마케팅은 슈퍼 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들을 아티스트를 위한 인플루언서와 옹호자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구성원이 명확한 스토리를 갖고 서로를 보완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축하는 것은 서양 음악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K-팝의 이러한 행보는 만화 출판사인 마블이 개별 캐릭터를 뛰어넘어 마블 유니버스를 구축한 방식과 비교한다. 트랜스미디어 마케팅을 통해서 단순히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는 것 외에도 K-팝 팬들은 스토리라인과 캐릭터를 따라야 하며 아티스트에게는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가 된다. 그 결과는 더 활발하고 열성적인 팬의 참여라고 이 씨는 말한다. 스타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지적인 팬들이 늘어나면서 음악 이상의 스토리와 메시지를 펼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팬들과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 믿는다. 여러 면에서 이러한 강력한 공감대는 이미 K-팝 팬들과 그들의 아이돌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 팬들은 음악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에 K-팝 업계는 하나의 앨범을 다양한 에디션으로 판매하여 팬들의 수집욕과 완성주의 본능에 어필한다. 더욱이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K-팝 활동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K-팝의 또 다른 독특한 마케팅 전략은 팬덤 마케팅이다. K-팝 아티스트들은 기본적인 마케팅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팬 활동을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소통하며 팬덤을 유지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 K-팝 아티스트들은 스타적 환상을 홍보하기보다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전 세계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TV와 라이브 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보다 친근한 모습을 선보인다. 그들의 팬들은 친절하게 반응한다. 요즘 팬들은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의 컨텐츠를 커버 영상과 팬 제작 뮤직비디오 또는 밈으로 재현해 다른 팬들과 공유하고 이러한 동일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소비한다. K-팝 팬들이 그들의 아이돌을 돕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방법은 비디오와 다른 콘텐츠를 번역하고 옮겨서 아티스트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08년 K-팝에 팬으로 입문했을 당시에는 모든 것이 팬의 번역이었다라고 허먼 씨는 말했다. 이러한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영어 콘텐츠는 거의 없었다. 이제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노래가 나오는 순간 가사가 5개에서 10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다. 그들은 정말로 외국 팬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팬들에게 맡기는 것은 세세한 것까지 관리하기로 유명한 한국 음악 산업에게는 다소 위험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음악 회사들이 종종 그들의 번역을 감독한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소셜미디어에 번역가 군대를 두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방탄소년단을 보면 이러한 팬 번역은 매우 잘 동작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방탄소년단은 음악 마케팅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마스터했다. 최고의 K-팝 음악 회사들은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전략을 세우는데 현명하고 능숙한 사람들이다. BTS는 해외 팬들과의 친밀한 상호작용에 있어 새로운 SNS의 절대적 표준이 되었다. 팬들과 밴드 사이의 가상의 연결은 매우 친근하고 매우 현실적이다. 물론 소셜미디어는 20세기의 거의 모든 음악적 행위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밴드들은 전반적으로 이를 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우 구조적이고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내었다. K-팝 마케팅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방대한 양의 컨텐츠를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다. 이는 소셜미디어와 함께 팬들이 그들의 아이돌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게 하여 K-팝 자체 유니버스 속에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밴드의 소셜미디어를 채우고 있는 공식 홍보 영상과 그 외의 영상 등 비디오 영상이 바로 그 핵심이다. 한국에서 뮤직비디오는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마케팅 도구로 K-팝은 여러 가지 면에서 뮤직비디오의 힘 덕분에 눈으로 듣고 귀로 볼 수 있는 음악이다. 서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것들도 시각적으로는 해석되기 때문에 번역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K-팝 팬 컨텐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아직 서구에는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리액션 비디오가 있는데, 이 비디오는 K-팝 팬들이 밴드의 새로운 영상에 반응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여 그 결과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이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아티스트의 음악과 상호작용하여 다소 손해보는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종종 다소 심오하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리액션은 그들에게 통찰력을 준다. 전반적으로 K-팝 업계는 팬 컨텐츠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 한국 음악 회사들은 소셜미디어의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장려한다. 이것은 K-팝 마케팅 시스템의 필수 요소로 단순히 팬들의 감상을 모니터하는 것을 넘어 좋아하는 K-팝을 합창하고 춤을 추는 팬들의 해석까지도 수익화한다. 과거에는 K-팝 아티스트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을 홍보하고자 이러한 제휴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많은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이것을 효과적인 글로벌 마케팅 방법으로 인식함에 따라 K-팝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위해 접근한다. 그러나 세계 음악 산업이 K-팝 마케팅을 모방하고 있다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생각일 것이다. K-팝 마케팅은 해외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글로벌 음악 역시 K-팝이 국제적으로 마케팅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 각자가 서로의 음악과 마케팅 전략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흥미진진하다.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장르나 문화를 만들어낼지 누가 알겠는가. 따라서 서양 음악 산업을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는 K-팝 마케팅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K-팝 마케팅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는 것일 수도 있다. K-팝 마케팅을 100% 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베끼는 것은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적 특성을 상실하게 할 뿐이다. 대신 글로벌 음악 마케터들은 아티스트의 진정성과 음악 세계를 가장 잘 이끌어내고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K-팝이 이제는 독자적인 음악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것처럼 세계 음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제 음악 산업의 다양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블랙핑크가 발표한 How You Like That의 뮤직비디오가 첫날 8,630만 뷰로 공개 24시간 내 유튜브 동영상 최다 조회수 부분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등 기네스 5개 부분에 공식 등재되었는데요. 이렇듯 전 세계를 장악하며 막강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K-팝. 이제는 한국의 음악을 넘어 세계의 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올댓K였습니다.